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11월 달이 민주당의 운명의 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죠. 일단 지금 이제 영광과 곡성 그 두 군데 원래 같았으면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이가 뭐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당선이 되겠다 싶은 지역이었는데 그래 뭐 곡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앞선다라고 할지라도 영광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영광 지역을 조국혁신당에 내주게 되고 11월 달에 선거법 위반해서 이재명이가 유죄를 받고 그리고 또 위증교사에서 당연히 유죄를 받고 2월 달에 대북송금 문제까지도 유죄를 받게 된다면은 이 트리플 크라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반으로 주면 나가리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11월 달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만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무려 얼마를 토해내야 돼요? 424억을 갖다가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민주당 당사 팔아도 돈 안 나오거든요. 우리 또 뭐 박지원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전 재산 또 내놓겠다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전 재산 매번 뭐 잘 내놓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내놓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이라도 이제 이재명을 잘라내고 판사들한테 읍소를 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또 모르겠는데 택도 없죠. 그렇죠?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의 지금 코터를 건드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의 판사들의 코터를 건드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려도 잡아먹히는 판인데 이거는 자고 있지도 않은 판사의 코터를 갖다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산채로 그냥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판사의 코터를 건드리고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회를 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특히나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내렸던 판결이 있죠.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구를 국회로 불러가지고 대질신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화영과 김성태를 불러서. 국회가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는 파쇼인 것이고 사실상 그 나치당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쿠데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엄령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들이 맨날 입만 벌리면은 쿠데타, 계엄령 이딴 소리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쿠데타인 거예요. 국회가 일으키는 쿠데타 아닙니까? 사법부를 갖다가 장악하겠다라는 것이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장악이 됐잖아요. 매번 그냥 툭하면 탄핵소추안 통과시켜가지고 직무정지시키고 있으니까. 요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항소심 진행하고 있는 판사가 누굽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을 한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굴할 법한 그런 사람입니까? 거기에 굴할 법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그렇게 내지 않았겠죠. 무려 실형 9년 6개월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굴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화영을 살살 달래가지고 야 판사님한테 빨리 죄송하다 그래. 응 판사님한테 너 뭐 각서라도 써. 내가 앞으로 뭐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모범수로 뭐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량이라도 좀 감형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나마 대가리가 남아있는 사람의 행동인데 얘네들은 지금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신준우 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너가 판결을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화영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대질신문하겠다. 우리가 판결을 내겠다. 이러면 신준우 부장판사가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9년 6개월을 당연히 확정하지 않겠어요? 가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화영이 이거를 좋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과연 이런 모습을 좋아할까? 제가 봤을 때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화영이가 63년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요. 63년생이니까 물론 이제 뭐 팔팔한 나이긴 합니다만 63년생이 9년 6개월을 받는 거는 이거는 좀 나이가 많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를 깜빵에서 썩는다라고 하기에는 그 나이가 너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화영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김만배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저수지가 됐거나 이런 데다 뭐 돈 숨겨놨다. 내가 조금
조금만 버티면은 그 돈 가지고 나는 펑펑거리면서 살 수 있어.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것도 막 법원에서 다 회수를 하겠지만 근데 이화영 같은 경우는 쌓아놓으면 돈도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내연녀였나요? 내연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뭐 법인카드 같은 거 줘가지고 쓰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막 탱자탱자 막 썼던 게 그게 이화영이잖아요. 아무런 모아둔 뭐 재산도 없을 텐데 솔직히 이화영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명. 가명이 제일 중요한데 신진우 부장판사를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건들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증언까지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뜻하는 바대로 증언할까?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화영이 충분히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 누가 또 들어가 있어요? 백정화. 백정 아닙니다. 백정화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화영 와이프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재판에서 백정화 씨가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막 사랑과 정든 찍고 막 뭐 이혼 소송 막 불사하고 막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던 게 백정화 씨거든요. 이 백정화 씨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청문회 증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야. 이화영이 뭔가 내가 박상현 검사한테 어떤 식으로 회유를 당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연어를 먹었고 초밥을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하기를 기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화영이가 아내인 백정화 씨랑 사랑과 전쟁 2를 국회 청문회에서 찍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화영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을 지키겠소이다 이게 아니라 이화영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형량을 감형받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뭔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나를 뭐 사면시켜 주겠지. 이런 어떤 한여름밤의 꿈 같은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재명 편을 들었던 것인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 지금 뭐 느끼는 바가 없겠어요? 이화영의 사실 메시지가 뭐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아무 메시지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잖아요. 이화영이가 왜 그렇겠습니까? 관조하고 있는 거죠. 관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근데 11월 달에 운명이다. 언론들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운명이 11월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화영이도 그 얘기를 들을 텐데 과연 청문회에서 이재명의 뜻대로 증언할까? 제가 보기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내 백정아 씨 같은 경우도 이화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집구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 같은 거는 딴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뭐 눈이 팔려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불륜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백정화 씨 같은 경우도 나 남편 꼴배기 싫어. 나 딱 안 볼래.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뭐 불륜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장원 사장님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뭐 와이프도 아닌데 백정화 씨는 얼굴 한 번만 보면 기억하는데 백정화 씨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이랑 이화영이가 매번 머리 자르러 같이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등산복 입고 같이 올 때도 꽤 많았다고. 이건 뭐 빼박 아닙니까?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당연히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중년의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이 자기 남편 그냥 방에서 그냥 잠자고 있으라 하고 자기 와이프 그냥 너도 그냥 퍼즐러 자고 있어라라고 하고 이제 뭐 옷 갖춰 입고 등산하러 가가지고 뭐 동호회 같은 거 한다 하면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드라마에서 봐서 뭐 현실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드라마에서 묘사가 되는 불륜의 모습을 딱 정확하게 이화영이랑 그 여자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재판까지 가가지고 증인으로 또 가가지고 이화영을 위해 가지고 또 막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도 내가 이 카드를 내가 이화영을 위해 가지고 내가 쓴 것이다. 법인카드 쓴 거 맞기는 맞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 뭐 맞나 그게 뭐 어쨌거나 뭐 이화영 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하소연했잖아요. 이화영이 쓴 게 아니라 막 내가 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명도 해주고 그게 우리가 봤을 땐 불륜 현장 아닙니까 사실상. 아마 백정화 씨가 그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냥 남편 같지도 않은 것도 그냥 나는 이재명 우리 오빠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백정화 씨가 나이가 더 많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이제 그 이화영의 와이프인 백정화도 그렇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김현철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책을 또 썼어요.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는.
에밀 졸라가 이 얘기 들으면 무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김현철이랑 지금 백정아 씨 목 붙잡고 그 목 부러뜨리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뭔데 감히 내 그거를 갖다가 오마주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간단해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화영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겠냐고요.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게 신진우인데 그 신진우를 계속해가지고 자극하는 게 과연 이화영을 위하는 길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가 않은데 이화영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야 이거 내가 괜히 불륜 저질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빡쳐가지고 나 평생 동안 지금 깜빵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백정아 씨도 그렇고 김현철도 그렇고 이화영 지금 변호사라고 하는 양반이 신진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냐고요. 항소심 담당 판사가 신진우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고요. 과연 이재명이 뜻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뜻하는 바대로 이화영과 백정아 두 사람이 청문회 증인으로 왔을 때 지들이 그리는 그림이 그려질지 제가 봤을 때는 사랑과 전쟁 2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